네, 오늘부터 수능 특강 문학 수업 시작합니다. 자, 교재는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 문학편 준비하시고요. 자, 오늘 다룰 진도는 1부입니다. 1부 교과서 개념학습의 첫째 챕터부터 다룹니다. 자, 교재 준비하고 11쪽을 펼쳐주세요. 자, 11쪽을 보면은 자, 가나 두 작품. 자, 장르 복합이에요. 자, 가에 현대시 정일근 작가의 흑백사진 7월이 있고 나에는 이상의 현대수필 권태가 있습니다. 자, 가 작품부터 분석을 합니다. 자, 제목 먼저 살짝 봅니다. 정일근 흑백사진 7월 흑백사진의 동그라미 흑백사진에다가 이렇게 해서 봅니다. 과거 회상 보통 영화건 그 사진이건 또는 그림이건 흑백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보통 과거 회상 기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 작품도 유년기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흑백 사진이 갖고 있는 과거 회상, 과거 연상 이미지를 가지고 제목으로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7월 그 회상 내용이 유년기 7월의 상황입니다. 여름이죠. 작품 가봅니다. 내 유년의 7월에는 자 꼬마 때 유년기 7월달 여름에 내 눈에는 뭐가 보였고 내 삶이 어땠는가 이제 회상 속으로 화자의 회상 속으로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내가에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까지 끊어봅니다. 자, 미루나무 동그라미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자연물이 미루나무입니다. 자, 꼬마 때는 키가 작죠. 대부분의 자연물, 대부분의 사물들이 커 보입니다. 특히나 미루나무 자체는 하늘 높이 우뚝 솟은 나무니까 자, 솟아오르고 밑줄 상향 이미지라고 써봅니다. 꼬마 때 받은 느낌 상향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또 그 위 파란 하늘에 뭉게 구름이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 터져나갈 듯 가득 차고까지 끊어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제시된 소재는 파란 하늘 위에 떠 있었던 뭉게 구름이네. 자, 뭉게 구름의 동그라미. 자, 뭉게 구름은 자연물인데 어린 눈동자 속으로 들어와 터져나갈 듯 가득 차 있었어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로 물아일체라고 써봅니다. 물아일체, 자연과의 일체감입니다. 자, 이렇게 보통 회상적인 시들은 그 소재가 열거되죠. 자, 그래서 열거법을 쓰고 있어요. 미루나무, 그 다음에 뭉게구름 또 이어집니다. 찬물들, 시냇물이네요. 찬물들은 그 반짝이는 햇살을 수면에 담아 쉼없이 흘러갔다. 자, 여기서는 자, 서술로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접하는 많은 회상적인 시에서는 과거 장면들을 처리하는 서술 시제가 서술어가 현재형을 구사해서 현장감을 현장의 느낌을 부여하고 생동감을 주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 시의 특징은 과감하게 과거 시를 썼어요. 과거 시제 흘러갔다. 그래서 현재 시제로 생동감을 준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틀린 겁니다. 과거 시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이 부분은 동요입니다. 동요. 자, 큰 따옴표 찍어볼까? 동요를 꼬마 때 불렀던 동요를 인용했어요. 자, 이 동요 속에 냇물아 흘러 흘러 유음 리을이 반복돼서 음악성을 운율을 주고 있죠. 자, 이런 착한 노래들도 자, 착한 노래들 밑줄 요 자체는 의인법입니다. 노래를 착하다 의인화시켰어요. 자, 다시 한번 노래들의 동그라미 치면서 이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 밑줄 치고 끊어봅니다. 노래들은 청각이죠. 헤엄쳐 가다 시각이죠. 해서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입니다. 자, 노래들도 헤엄쳐 가버리면 자, 실제로 노래들이 헤엄쳐 갔을까? 이거는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이 또는 내가 헤엄쳐서 그 강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 거죠.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자, 바람 동그라미입니다.
우선 여기서 바람을 달콤한 바람이라 그랬으니까 이 작품이 참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쓰면서 공감각도 많이 쓰고 있네요. 바람은 촉각인데 달콤하다 그랬으니까 미각이지. 촉각의 미각과 짧게나마 공감각이 발생했습니다. 자,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을 흔들어 차르르 차르르 내 겨드랑이에도 간지러운 새잎이 돋고 끊어봅니다. 바람은 촉각인데 이 바람이 미루나무를 흔들어대고 미루나무 손들 그랬으니까 이거 짧게 의인법. 또 바람이 불어와 어디에 내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와 차르르 차르르 이거는 음성상징어 의태어 음성상징어 되겠죠. 간지러운 새잎이 돋고 자, 이 바람이 내 겨드랑이에 불어대면서 마치 내 겨드랑이에도 새잎이 돋아라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이어서 물 아래까지 헤엄쳐 가 누워서 바라보는 하늘 위로. 자, 내가 쭉 아래까지 헤엄쳐 가봤어요. 저 배영을 한 것 같아. 저 배영을 하면서 하늘 위를 바라보니 저 멀리에 미루나무가 또 보입니다. 삐뚤삐뚤. 자, 내가 누워서 헤엄치고 있으니까 흔들흔들 거리겠죠. 흔들흔들 거리니까 미루나무가 반듯하게 보이지 않고 삐뚤삐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루나무 역시 삐뚤삐뚤. 자, 의태어 음성상징어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자, 미루나무 동그라미입니다. 다시 한번 미루나무도 헤엄쳐서 나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달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미루나무를 좋아하는 나 꼬마 때 이렇게 소리를 쳤겠죠. 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이거는 자, 내가 미루나무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그 불렀던 그 독백입니다. 그죠? 독백. 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어구가 반복되니까 운율이 조성되는 것이고 미루나무 야 미술 쳐봅니다. 야는 혹격조사니까 혹격조사 사용으로 부르는 말 돈호법이 되겠죠. 돈호 부른다 돈호. 그리고 미루나무를 사람처럼 불렀으니까 철수야 영철아 야 사람을 부르는 혹격조사니까 동시에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그리고 미루나무에게 말을 건네고 있죠. 말 건네는 어조 추가로 씁니다. 말 건네는 어조. 자, 헤엄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 끊고 자, 헤엄치다 보니까 귀에 물이 들어갔어요. 귀에 들어간 물을 뽑으려 빼내려 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을. 자, 내 꼬마 때 생각이 나네요. 자, 냇가에서 헤엄치며 놀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면은 돌을 따뜻한 돌을 귀에 대면은 물기가 쭉 빠집니다. 둥근 돌을 골라 귀에 가져다 대면 자, 그 장면도 떠오르고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오던 수영하다가 좀 지쳤겠죠. 나른해지면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가 낮잠입니다. 낮잠이 밀려오던 느낌입니다.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어떤 소리가 들려요.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에 시골 학교 분교에 풍금소리가 쌓이고 풍금소리가 들려오는 장면인데 풍금소리는 청각인데 쌓이고는 시각이죠. 해서 이것도 공감각. 야, 이 작품 대단하네요. 보통 시에서 공감각이 한 개 정도 있을까 말까인데 여러 개 사용되고 있어요. 자, 풍금소리가 쌓이고 풍금소리가 들리고까지 끊어봅니다. 그럴 때쯤이면 미루나무가 제공해주는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7월 여름이라 더운데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해서 그러곤 했던 장면을 회상해 본 것이죠. 자, 이렇게 부분 살폈는데 자, 큰 눈 뜨고 작품 전체를 보면은 이 작품에 행 구분이 없죠. 행 구분이 없다 산문적입니다. 일반적인 산문은 운율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산문적이면서도 의태어 음성상징어의 반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자, 유음 흘러 리을의 사용 그 유음의 반복이라든가 또 달아나지마라는 어구의 식구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저기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지금 뒤에 해설지에 해설편을 보여줄 테니까 해설편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장면이 해설편으로 바뀌었죠. 자, 흑백사진 7월 해설편을 봅니다. 이 작품 화자가 유년 시절에 경험한 일을 다양한 감각적 심상과 비유적 표현으로 그려낸 서정시다. 행과 연 구분이 없는 자, 그 중에서도 행 구분을 더 주목해야 됩니다.
행구분이 없다. 산문시이지만 그래서 운율이 없기가 보통인데 동요 노랫말이 삽입되면서 흘러흘러 유음리을의 반복이 있고 음성 상징어 사용돼서 차르르 차르르 삐뚤삐뚤 자 그런 걸 통해 내재적 운율 및 내재율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유년기 화자 눈에 비친 여름날의 내과 풍경 또 물놀이 즐기던 천진난만한 모습 자유물에 동화된 자 물화일체에 동화된 화자의 마음 상태 또 물놀이에 지쳐서 자 달아나지만 지쳐서 그럴까요? 그 저기 수영하다가 미루나무하고 거리가 벌어지니까 그 애정을 담아서 달아나지마 말한 거죠. 약간 좀 과한 편이다. 자 그런 애정에서 나오는 달아나지마 또 낮잠에 빠져드는 광경 등이 섞여서 어우러지면서 그 당시 동심 어린 세계에 대한 자 지금의 심정은 동경과 그리움이겠죠. 그런 심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기하고 있다. 자 주제 그러했던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주제가 되겠죠. 자 작품 전체 구성을 봅니다. 앞부분에서 물놀이 하던 시냇가 풍경이 묘사되어 있고 내 눈에 비친 미루나무의 모습 마지막에 물놀이에 지쳐 낮잠에 빠져드는 나의 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나 작품 이상의 권태로 가봅니다. 자 권태를 띄워줄게요. 자 권태 자 현대수필입니다. 그리고 이상의 권태는 한 4, 5년 전쯤에 11월 수능 기출로도 다루어졌어요. 자 이 권태 작품의 알맹이는 자 수필인데 수필의 서술자 있죠. 이 서술자가 작가와 동일 인물이죠. 실제 작가가 자기 일상생활 과정에서 접한 그 관찰 내용과 느낌을 쓰는 건데 그래서 수필적 자는 작가와 동일 인물인데 그래서 이상이란 작가를 보면은 이 권태를 쓸 무렵에 오랫동안 도시 생활을 해오다가 오랜만에 시골에 간 겁니다. 그러니 도시인의 감각이죠. 도시인의 판단, 도시인의 감각으로 시골 풍경이 또 시골 사람들이 또 시골 아이들이 도시인의 시각에 이렇게 뭔가 포착이 됐어요. 도시 사람들은 도시라는 것은 늘 변화무쌍하고 삶이 역동적이죠. 근데 시골은 뭐 변하는 게 없어요. 늘 똑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자연 풍경 변함이 없고 또 이 수필 나에 제시된 것도 애들도 하루하루 변함이 없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이러니 이 작가 자신이 엄청난 지겨움을 느낀 거죠. 권태를 느낀 거죠. 자기가 그러하니 애들도 얼마나 지겨울까. 자기의 지겨움을 자기가 이 농촌에서 느끼는 이 권태스러움 이것을 그대로 투영해서 애들도 엄청 지겨울 것처럼 접근해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애들의 상태는 과연 지겨울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도시인의 시각에서만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으로서 농촌의 삶의 상태를 살짝 비판적으로 살핀 건데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작가의 시각이 또 다른 관점에 의해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중 비판이 가능한 작품이라는 것이 이상 권태의 알맹이라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자, 작품 살펴갑니다. 자, 길복판에서 시골 애들 6, 7인 아이들이 놀고 있다. 자, 적발 빡빡머리에 빡빡머리. 그 다음에 동부 구릿빛 피부입니다. 햇볕에 탔어요. 반나체의 아이들이다. 빤스만 입었어요. 그들의 혼탁한 지저분한 얼굴색, 흘린 콧물, 입은 배두량이 가벼운 옷이에요. 벗은 우퉁만을 가지고는 그들의 성별조차 머시맨지 계집맨지 분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애들은 여자애 아니면 남자애고 남자애 아니면 여자인 결국은 5, 6세, 7, 8세 애들이면 틀림없다. 자 결론 애들이다. 남녀 구분이 안 됐지만 애들이 여기 길 한복판을 선택해서 유시 놀고 있다. 자 노는데 돌멩이 주옵니다. 자 사금팔이 그릇 조각도 없고 벽돌 조각도 없어요. 이 동네 시골에서는 이가 빠진 그릇을 도시 사람들은 그냥 픽 버리겠지만 그조차도 아까워서 안 버리는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 그리고 풀을 뜯어온다. 풀 참 평범하죠. 시골에 널린 게 풀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초록빛의 물건이란 어떤 것이건 간에 다시 없이 심심한 밑줄 치고 평범한 연계시킵니다. 평범하기 적이 없죠. 새로운 것이 아니야.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애들이 구할 수 있는 게 돌멩이와 풀밖에 없으니까. 자, 곡식을 뜯어와서 볼이나 쌀을 가져와서 돌멩이로 찢고 싶지만 곡식을 그런 건 경을 칠 일이죠. 큰일 나죠. 금지되는 것이니까 풀밖에 없다. 자, 이제 애들의 놀이 돌멩이로 풀을 찢는다. 자, 푸르스름한 물이 돌에가 염색된다. 그러면 그 돌과 풀 이제 팽개치고 또 다른 풀과 돌멩이 가져와서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한 10분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잠적고 이렇게 놀아본다. 자, 애들의 그런 놀이 장면을 쭉 관찰하고 있는 것인데 10분 만이면 권태곤다. 지겹다. 풀도 싱겁고 돌도 싱겁다. 그러면 그거 말고 무엇이 있나? 결론은 없다. 그래서인지 자, 그들은 일제 일어선다. 뭐 질서도 없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거 하자. 뭐 이렇게 새로운 제안이 나와서 갑자기 일어서는 것이 아니다. 그죠? 앉아있기 싫으니까 이번엔 일어서 보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시 멈춰서 보면은 자, 우리 같이 서술어 여기까지 진행된 서술어를 확인합니다. 다 현재죠. 없다, 찢는다, 염색된다, 뭐 놀아본다, 권태가 온다, 일어선다 다 현재입니다. 자, 앞작품하고 우리 정일근의 그 작품하고 비교해 보면은 앞에는 과거 장면을 과거 시절 썼죠. 근데 이거는 그 수필적자가 경험한 그 시골에서의 애들 모습인데 다분히 과거 시절로 써야 되는 게 사실인데 현재 시절을 써서 현재형 어미를 쓰게 되니까 독자로 하여금 그 장면에 직접 가서 관찰하는 듯한 현장감을 주는 겁니다. 현재 시제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어요. 윗작품하고 시제의 차이가 있다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엮어서 낼 때 일어서서 자, 두 팔을 높이 하늘을 향해 쳐든다. 자, 이것도 애들의 놀이로 보이는 건데 자, 팔을 쳐듭니다. 그리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본다. 그러더니 공중공중 뛴다. 그러면서 비명을 겸한다. 자, 뛰면서 비명을 같이 지르는 겁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그만 눈물이 났다. 눈물 동그라미. 왜 눈물이 났을까요? 미리 씁니다. 써봅니다. 불쌍해서. 그 애들의 모습에 감격해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나 같으면은 불쌍하게 보이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은 불쌍하게 보였던 겁니다. 여북하면 오죽하면 저렇게 놀까. 애들은 놀 줄조차 모른다. 다 이게 도시인의 시각입니다. 부모들은 너무 가난해서 이들 귀여운 애들에게 장난감 동그라미 쳐봅니다. 장난감을 사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게 도시인의 시각이죠. 도시인 시각으로는 애들이 놀려면 반드시 장난감이 필요해라는 건데 이 시골 애들은 장난감 없이 이렇게 노는 게 아이들의 즐거움인데 그걸 모르고 장난감도 없이 저렇게 그냥 기껏해 뛰기나 하고 소리 지르고 팔 쳐들고 이 애들이 얼마나 불쌍해 라는 거죠. 누구의 시각? 도시인의 시각으로 애들의 그런 상태를 이 사람은 그 자체를 비판하는 거야. 애들의 그런 상태에 놓이는 그 상황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죠. 나는 이 작가를 비판하는 거고. 그죠? 자, 이 하늘을 향하여 두 팔 뻗치고 소리 지르면서 뛰는 그들의 놀이가 내 눈에는 암만 해도 놀이같이 생각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통사구조 반복됩니다. 하늘은 왜 저렇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푸르냐. 산벌판은 왜 저렇게 어제도 오늘도 푸르냐. 자, 통사구조 반복이죠. 자, 이렇게 애들의 상태를 해석해서 이 필자가 쓰는 말 아이들의 저런 액션, 저런 행위야말로 조물주에게 대한 저주의 비명이 아니고 무엇이랴 서리법인데 이 사람의 해석으로는 애들이 하늘 향해 팔 뻗치고 소리 지르고 뛰는 것이 조물주에게 항의하는 것, 조물주를 향해 저주의 비명을 지르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도시인의 시각입니다. 계속 이어서 애들은 짖을 줄조차 모르는 개들과 놀 수는 없다. 모이 찾느라고 눈이 벌건 닭들과 놀 수도 없다. 엄마 아빠 너무 바쁘다. 언니 오빠 바쁘다. 그러니 애들이 애들끼리 노는 수밖에 없다. 무엇을 가지고 놀아야 하나. 이거 도시인의 시각. 그들에게는 장난감 하나 없는 그들에게는 영영 엄두가 나서질 않는 것이다. 자, 단적으로 아이들 상태에 대한 이 수필적자의 그 의견 제시 그들은 이렇듯 불행하다 밑줄 별표 도시인의 시각인 거죠. 그 짓도 5분 더 이상 길게 이 짓을 하자면 피곤할 것이다. 필요할 것이다. 순진한 그들이 무슨 까닭에 피곤해야 하나 필요해야 하나
우선 싱거워서 그 짓을 그만둔다. 자, 그들은 도로 나란히 앉는다. 껑충껑충 뛰다가 앉습니다. 앉아서 자 이제 자 이거 좀 재밌는데 계속 애들의 상태를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고 있어요. 애들인데 앉아서 소리가 없네? 뭘 하나? 이것도 분명히 무슨 종류의 놀이는 놀이인데 이 지겨움을 느끼는 외소 체구가 작은 인간들 애들은 또 무슨 기상천외의 놀이를 발명했나? 애들이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것도 일종의 놀이로 애들이 새롭게 생각해낸 놀이로 생각을 해서 접근한 겁니다. 5분 후 그들은 비키면서 하나씩 둘씩 일어선다. 그 순간 보이는 게 대변이 보여요. 한 무대기씩. 그것을 이 필자는 그들의 유희로 해석합니다. 속수무책, 뭐 다른 놀이를 찾을 수 없는 속수무책, 어쩔 수 없는 그들 최후의 창작 유희였다. 이게 작가의 개성적 시각인 거죠. 똥 누는 게 무슨 놀이겠어. 그 애들이 그냥 시골 애들이 그런 거죠. 그러나 그중 한 아이가 영 일어나질 않는다. 대변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아이는 이번 유희에 못난 낙오자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다른 아이들 눈에 조소 비웃음의 빛이 보인다. 주관적 해석인 거죠. 마지막에 이런 애들 놀 게 없어서 똥싸기 놀이까지 하는 이런 애들 조물주여 이 애들을 위해 이 불쌍한 애들을 위해 풍경 늘 보는 풍경 말고 새로운 풍경과 완구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을 주소서 하고 철저한 도시인의 시각으로 애들이 불쌍해서 조물주에게 간청하는 내용으로 이 수필이 이 부분은 끝났습니다. 자, 이건 역시 해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보죠. 이상의 권태. 자, 이 작품은 자, 도시 출신인 작자가 한여름 전벽천의 시골이에요. 평안남도 성찬에 머물렀던 경험을 기록한 수필이다. 이 작품에서 묘사 대상인 농촌의 풍경과 일상은 철저하게 도시인의 시선 동그라미 도시인 시선을 거쳐 해석되고 있다. 도시의 워낙 자극적이죠. 도시의 자극적 감수성에 익숙해 있는 작자는 농촌의 변함없는 단조롭기 짝이 없는 자연 풍경과 그들의 일상을 바라보며 극심한 권태에 사로잡힌다. 이게 농촌 사람들이 권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인이 권태를 느낀다는 겁니다. 제 시문은 권태 6장 한 부분인데 작자는 주변에 널려있는 흔한 재료로 놀이하는 농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권태를 떠올린다. 스스로 권태를 느끼니까 애들도 지겹겠지라는 겁니다. 주관적 상황 해석이에요. 특히 권태에 지친 아이들이 끝내 똥누기 놀이하는 모습을 그려내며 조물주에게 새로운 풍경과 장난감을 주기를 호소하고 있죠. 이런 장면에서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하나 건져봅니다. 수필문학 특유의 작가의 개성과 위트가 구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확인합니다. 농촌의 단조로운 풍경과 일상에서 느끼게 된 권태, 작가의 권태. 자, 구성을 봅니다. 자, 돌과 풀을 가지고 놀다가 권태 느끼는 아이들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제자리 뛰게 하며 비명 지르며 놀이하다가도 권태를 느끼는 아이들. 이어서 권태에서 벗어나려고 똥누기 놀이라는 창작 유희를 하는 아이들. 자, 이런 것이 다 아이들이 권태스러운 지겨움 속에서 행해지는 아이들의 모습이라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필자의 시각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작품 분석을 마칩니다. 자,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고 해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어지는 수업에서도 보도록 하고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칩니다. 자, 수고들 많았어요.